오늘 웨비나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논레 메멜라라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테퀴니 시의 프로그램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협동조합을 다양한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접근에 스킬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마케팅을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웨비나에서는 사회연대 경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청년들이 현재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연대 경제는 전 세계를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체제로 만드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 순환 경제라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적 생산과 소비, 그리고 지역 사회 내의 고용 창출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사회연대 경제의 특성들과 아주 잘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뿌리를 내리는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은 사회연대 경제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20%가량은 35세 미만이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의 28%가 22세에서 29세의 창립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49%는 30세에서 39세 사이입니다. 퀘벡 같은 경우에는 사회연대 경제의 고용 부문 비율이 18%나 됩니다. 이러한 통계들을 볼 때 GCF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연대 경제를 활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발견을 했습니다. 협력적인 행동과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 등을 통해서 이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그 주제는 바로 청년들이 주도하는 지역 순환 경제, 그리고 이를 통한 뉴 노멀 시대에 대한 적응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것 하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등의 많은 청년들이 지역 순환 경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양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순환 경제,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임팩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는 그리고 사회연대 경제에 참여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비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션에 대한 그 소개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영감을 주는 그런 발표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기후변화 활동가입니다. 체리성 님인데요. 오늘 발표의 주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청년의 행동, 우리의 미래가 그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게 하라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포럼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인용문이 있는데요. 그 무한한 사람의 욕망이 유한한 지구가 견뎌낼 수 없다. 그리고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IPCC에 의하면 1,300명의 과학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기구인데요. 그 향후 100년 동안 섭씨 1.5에서 5.5도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구의 궤도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죠. 우리의 소비와 낭비적인 생활 때문이고 추출식 경제입니다. 선형식 경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석 연료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지 않는 그런 체제입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야기를 한 것이긴 하지만 또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이제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멸종 저항이라는 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비폭력 직접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점거 활동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기후 학생 파업은 이제 스웨덴의 16살의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을 한 건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한국의 청소년들도 지난 봄부터 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행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역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기후 파업을 했는데요. 저도 한 3차례 정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행동과 운동의 목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정부 당국만이 이와 같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주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중들로부터 강력한 목소리가 있어야지만 이들은 움직일 것입니다. 이러한 피켓팅이라던가 다이인 퍼포먼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좀 독특해야 눈길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정책 입안자들이 우리의 주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2050년 순제로 목표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서 부재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바로 이제 지역적인 순환 경제와도 연동이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 지역 공동체가 실제 참여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녹색 변형은 대대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의 순환 경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그린피스 코리아에서 활동을 하면서 국회 앞에서 직접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홀로그램 액션을 통해서 녹색 뉴딜을 요구를 하는 활동도 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자원순환 캠페인에서 미래세대 대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실천 서약 선포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지역 순환 경제를 촉진하겠다라고 서약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자동차 그리고 LG화학 등 50개의 회사들도 역시나 실천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3차례 시장에서 낭비스러운 것들을 수거해서 반환하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건 소비주의적인 문화의 일환으로 낭비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 빨대를 돌려준 그 회사의 CCO로부터 손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저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거대한 기업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사실 제가 청소년이긴 합니다만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행동이 결국은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입안을 하는 정책이 얼마나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도 1년 동안 테라사이클 코리아와 협력을 해서 학생들이 다 쓴 칫솔을 가져오게 해서 이것을 화분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이 자원을 그냥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말고도 폐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온라인 미디어를 사용한다라던가 예술품을 사용한다라던가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토픽에 대해서 연설을 함으로써 정보를 확산시키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확산은 결국은 어떤 문제를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75억 명이 세계에 살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어느 누구도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청소년이 먼저 행동을 해야 될까요? 물론 급진적인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만 기후변화 그 자체가 급진적인이나 근데 이것은 그냥 과학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라던가 뭐 경제 침체라던가 여러 가지의 그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의 장애물로부터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당국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변화하도록 저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는 사람들도 삶의 변화를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여론을 통해서도 많은 그 정보가 확산되고 또 변화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민의 힘을 더 키움으로써 정책 위반자들이 우리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삼성의 붕항 2호기 화력발전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KDI가 그 예비 타당성 연구를 2차례나 했습니다. 손실이 106억 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85억 원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회하라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캡코는 결국은 조달 및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0월 5일에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결국은 캡코가 그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총 비용에 있어서 40%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제 그 미래에는 이와 같은 그 화력발전소 사업을 그 지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역설적이죠. 지금의 행동이 미래를 파괴하는데 뭐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기후 악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녹색 뉴딜의 핵심은 결국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고요. 그 정부가 이를 위해서 10조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돈이 투입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대적인 석탄 화력 발전소가 결국은 이행된다면 한국에서의 노력은 결국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든 인도네시아든 어디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이든 간에 결국은 기후변화에 더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업의 결정은 정말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녹색 뉴딜을 목표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에너지라든가 농업 그리고 노동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청소년이 행동을 이끌어야 할까요? 첫 번째, 미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미래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내려지는 결정에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후변화라는 게 여러 차별과 불평등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 나이나 인종, 그 젠더 불평등과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0대의 피해자로서 저희가 목소리를 내므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개발 체제는 그야말로 재앙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개도국의 젊은 아이들은 그 선진국에 있는 청소년보다 그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아이들은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죠. 근데 기후변화로 인한 치매에 아주 취약한 농업에 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의 65%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농업 생산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토양 황폐화라든가 침식, 작물에 대한 피해, 수확률 감소 등으로 인해서 또 가뭄이라든가 폭염, 태풍, 홍수 등의 재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배출 가능한 양의 탄소가 이미 다 배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청소년, 지금 세대가 배출할 수 있는 양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섭씨 2도라는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2017년에 자라난 세대는
생애 122톤만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950년에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탄소는 대기 중에 수백 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후변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세대는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인해서 기존 세대로 인해서 기후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기성 세대로부터 야기된 여러 가지 그 문제점 때문에 결국은 미래 세대가 아주 위험한 경로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2050년 되면 산업 원자재에 대한 그 수요가 2배에서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상황이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에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그만큼 더 촉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회연대 경제 SSE 가 여기 어떻게 연동이 될까요? 일단 연대와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목표를 다 달성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SSE는 역동적이고 아주 변화하는 주체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경제 조직을 운영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순환 경제는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인데요. 이거는 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로부터 영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낭비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폐기물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원 생산성의 최적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류의 고전 경제학이라든가 CSR이라든가 지속가능 발전 모델과는 달리 SSE는 사회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면서도 환경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SSE 하에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고려 사항이 오히려 이윤 극대화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SSE의 핵심은 협력과 연대, 평등 그리고 자기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순환 경제 모델 그리고 SSE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정말 그야말로 주체가 되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협력 프로젝트는 지역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전환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를 해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은 여기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SSE 같은 경우는 기후 행동에 있어서의 주요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행동을 취함으로써 지역 순환 경제와의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SSE 하에서 그 주체들은 결국은 그 변화 운동에 있어서의 이 선구자들이고 또 내일의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주체들입니다. 지금 행동해야지만 또 정부가 또 역시나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특별한 진전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한이 다 정책 입안가들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사실 미래의 이해 당사자로서 기후변화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SSE로의 전환에 있어서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참여는 그야말로 권리로서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청소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지금 바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전환 과정에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지연 씨 정말 너무나 유의미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고 또 순환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이 결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주요한 부분들이 많이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목표를 향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 활용을 이제 최적화하고 최대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연대라던가 평등 그리고 협력, 자기관리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계속 그 Q&A까지도 계속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Q&A 때 이제 질문이 나오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발표자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들 역시 지역 순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 청년들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순서들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제품들을 활용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주도를 하는 그리고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차원에서의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 차원의 생산과 소비, 고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 연대 경제가 전 세계적인 밸류 체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발표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테크 프롬랩에서 일하는 아니사라고 합니다. About my initiative in contributing to the 네, system.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회사를 시작을 했을 때에 던졌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유해한 폐기물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미치고 있는 재난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인파워먼트에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질문이었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유해 폐기물이라는 것은 바로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앞선 발표자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전히 이 화력발전이 가장 큰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매립지로 가면서 굉장히 많은 환경 피해를 낳고 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가장 흔한 재난은 바로 홍수입니다. 이재민이 발생하고요. 사망자가 발생하고 경제적 피해도 막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지역 차원의 기업 혹은 중소기업들의 정체 문제였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자원을 가지고 혁신을 이뤄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가 되고 가격 경쟁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나친 가격 경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들 본인에게도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다공질 콘크리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콘크리트에 구멍이 많이 있으면 물을 통과를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홍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공질 콘크리트를 바로 화력발전소 유해 폐기물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운데에 보시는 다공질 콘크리트를 만들고 이 기술을 지역의 중소기업에 이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임팩트 그리고 비즈니스 두 가지 관점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우리는 이 비즈니스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임팩트 측면입니다. 유해 폐기물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토양 그리고 수질의 오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건강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요. 또 시멘트를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시멘트는 전 세계의 CO2 배출량의 8%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차원에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을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값싼 원료가 됩니다. 이 폐기물이 발생을 하는 그 장소에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고요. 이것을 제발 누가 좀 가져가 달라고 오히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얻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저희는 홍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인데요. 다공질 콘크리트를 개발을 해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빗물이 집 표면에서 계속해서 수위가 높아져서 홍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하수 자원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공질 콘크리트가 폭넓게 사용되도록 하려면 제대로 된 그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도로에 깔아도 잘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콘크리트는 최대 8,000kg의 하중까지 버틸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easy to enter the market.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건설 산업이 상당히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다가 판매를 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인데요. 임팩트는 분명하죠. 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부가가치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중소기업 내에 연구개발 문화를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기술 이전을 했던 한 중소기업의 이사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됐고 스스로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는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제품을 개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구개발 문화를 공유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공유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차원의 중소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임팩트를 만들어낸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건설 산업은 지역 중심의 산업입니다. 건설 자재를 멀리서 수입을 해오는 것보다는 지역 내부에서 조달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값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역 기업들과 협력을 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의 직원들과 협업함으로써 장기적인 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굉장한 장점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저희 회사의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대부분 연구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립자 중에 한 명이자 그 자문위원 중에 한 분은 현재 대학교에서 실험실을 이끌고 있는 교수님이고요. 근데 저희가 새로운 제품을 연구를 해서 개발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시장에 적용을 하고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창립자들 그리고 이사회 멤버들 중에 25세 미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년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사고를 하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수많은 정보 중에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골라내서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 세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건설 산업의 그 연구자들과 그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저희는 기존 업계의 우수관행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혁신을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혁신은 기성세대, 어떤 기존의 건설 산업의 그런 관행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청년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일할 의지가 있습니다. 저희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을 발명을 해낸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한다거나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직접 찾아 나섰던 것이죠.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청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본인은 실험실에서 연구에만 집중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그 하나의 발명을 정말로 널리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그 청년들이 저희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환 경제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학계, 다시 말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 다시 말하면 장기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들, 그리고 정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주체, 그리고 미디어, 다시 말하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인데요. 이런 그 주체들 간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회에서 청년들에 대한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그냥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뭔가 실제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미디어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저희들의 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 저희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알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사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또 사회연대 경제 방식으로 지역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 기업 내에 자문위원들이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함께 하면서 실제로 일을 실행을 해 나간다는 점이 굉장히 멋져 보이고요.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굉장히 많은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연결해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요. 앞으로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Q&A 때 더 많은 대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의 발리스를 맡고 계신 그 서정남 선생님이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벨리스 대표 서정남이라고 합니다. 이제 1960년도에 식용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수입된 베스는 빠르게 번식해서 가물치, 메기와 같은 한국의 소득이 되는 토종 어종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국내 내수면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지자체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어민들의 생계 유지와 지역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연간 수백억의 세금을 들여서 베스 퇴치 사업과 수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매된 베스의 처리 비용까지 2차적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벨리스는 이렇게 폐기된 베스를 지자체와 퇴치단체를 통해서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반려동물용 식품으로 개발했고 현재 베스 외에도 생태계 교란 식물이나 버려지는 농수산식품들을 업사이클해서 반려동물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 반려동물 시장은 300조 규모고 국내 시장 또한 매년 10%씩 성장해서 2020년 현재 3조에 달하는 큰 시장이 됐습니다. 그중 벨리스가 타켓으로 하고 있는 반려동물 식품 시장은 2조 원 규모로 전체 시장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식품 시장 중 60%가 해외 수입에서만 의존하고 있고 국내 제품의 해외 수출 또한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식품의 기호성을 높여주고 영양 밸런스 유지에 꼭 필요한 기능성 사료 첨가물의 자국화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다양한 국내 경쟁사들은 곤충, 버섯, 과일과 같은 다양한 원료들을 이용해서 사료 첨가물을 개발했지만 가격 경쟁력이나 기능성 검증의 부재로 실제로 많은 판매를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벨리스는 베스트에서 기능성 사료 첨가물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타우린과 오메가3가 다량 함유된 에코베스트를 출시했습니다. 본 제품은 오일 형태로 높은 기호성과 활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건국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서 항염증, 다이어트와 같은 기능성 검증을 완료해서 타 경쟁사에 비해서 제품 효능, 가격, 원료 수급 모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베스트 추출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영양제, 간식 제품의 사업화에 성공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했고 가장 지속적인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사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제품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벨리스는 매년 300% 가치 매출을 향상시켜 왔으며 2020년 현재는 연매출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는 가장 빠른 속도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현재 벨리스는 전체 반려동물 시장 중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인 사료 제품 출시에 앞서서 안정적인 팔로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고도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기존 스토어팜이나 오픈마켓 외에도 다양한 쇼핑몰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벨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 사업 외에도 오프라인 큐레이팅 쇼핑몰 쿵이나 프랜차이즈 브랜드 반려동물 생활연구소를 동시에 런칭하였습니다. 벨리스는 이번 연도까지 두 브랜드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고객과 가맹점을 모집하고 안정적인 유통 판로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주식 사료 제품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벨리스는 동남아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 일본 시장 그리고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해외 인증과 FDA 시설 등록 및 원료의 그라스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벨리스는 향후 3년간 50억, 100억, 23년까지 200억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2년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자사는 2021년 5월까지 생산시설 확충과 해외 진출을 위한 라운드 투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벨리스는 이런 매출 성장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사회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며 현재 폐기 처리비 절감, 유기동물 보호사업, 어민소득 창출로 창출되는 1억 2,500만 원의 사회적 가치를 2021년 2억 7천만 원, 2022년 5억, 23년까지 연간 13억까지 상승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벨리스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금을 통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해 수익 상승이 곧 사회 가치로 이어지는 소비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 기업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베스를 활용해서 사료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되는 생태계 파괴 문제를 연구하고 그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 처음부터 버려지기 위해 태어난 생명은 없다라는 기업 미션에 걸맞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남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조만간 다리를 뜨셔야 된다. 그래서 계속 그 질의응답 시간에도 같이 못 하신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분께서 그 질의응답을 해주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발표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생산 쪽에도 관여하고 계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도 내고 계시고 그리고 그야말로 정말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이거를 실천해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의 면모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남 선생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냐의 문라이트 이니셔티브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교육을 진행을 하는 와중입니다. 일단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문라이트 이니셔티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나무를 심고 이 대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나무와 관련된 밸류 체인을 가진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밸류 체인 속에서 지역 차원에서 청년들의 임파워먼트를 달성을 하고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또 가구 등과 같은 다양한 그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문라이트 이니셔티브는 홍수 문제 해결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니안도강의 홍수가 너무나 자주 발생을 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강 주변에 나무를 심게 되면은 집수 영역이 늘어나서 홍수를 좀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무를 이제 잘 선택을 해야지만 거기에서부터 순환 경제가 구축이 될 수가 있고 또 기후 변화를 완화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찾아낸 것은 바로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심고 나서 키우기가 쉽고요. 또 이 대나무를 판매를 했을 때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묘목도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를 키우는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나무를 처음 심고 나서 18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3-4년이 지나면 다양한 제품들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청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 또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청년들과 함께 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밸류 체인의 출발점은 역시 농민이 되겠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지역 차원의 농민들의 경우에도 저희가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제품을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데요. 저희가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용이했던 것이 대나무를 심고 나서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아도 18개월 이후만 돼도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청년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나무로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 제품을 시장에 홍보를 하고 판매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청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케냐에서는 아직 그 대나무 제품들이 시장에 소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케팅과 관련된 노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So we have an example of an organization called EcoPole, which one creates electric poles using bamboo. So we work with them. 그리고 저희는 다른 기업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또 다른 제품들을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에 농민들이 또 대나무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So we started engaging them at a volunteer level, where these volunteers. 그리고 저희는 청년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했습니다. Then for us, we give them seeds for free. When they've already given these seeds and also the seedlings for free, then they're the ones who train their community members. So we are using them as volunteers.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에 참여를 할 청년들을 모집을 하고요.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대나무를 심을 수 있는 농지를 빌려준다든가 또 대나무 씨앗이나 묘목을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금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대가를 제공을 했고요. 이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의 농민들을 만나고 또 다른 청년들을 만나면서 적극적으로 밸류 체인을 형성을 하는 노력에 참여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밸류 체인은 농산림 산업에서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 종자 그리고 묘목부터 시작을 해서 대나무 심기 활동까지
또 대나무를 통한 탄소 포집 매핑 활동까지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교육을 할 때에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사전에 평가를 하지 않고 누구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적절한 교육을 우리가 제공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대나무를 심고 키워서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굉장히 작은 땅에서부터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대나무를 키우고 18개월이 지나가지고 대나무가 커서 거기서 대나무를 그냥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의 노력의 결과로 케냐에서 이제 대나무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작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청년들이 이 대나무 심기 그리고 대나무 관련된 제품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고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That at the end of the day, I'm not making money out of it. So we train these young people on this. So we also request that even different stakeholders can come and also train these young people. Then number two is also resource. 그리고 The reality of the matter is for young people, 저희가 청년들을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대나무를 원료로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연결을 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동원을 합니다. That supporting their nurseries and also their plantations. Then the last is also innovation centers. So 그리고 저희는 혁신센터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에코그린이라고 하는 저희의 그 파트너 기업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곳과의 또 협업을 통해서 청년들, 특히 청년 여성들에게 대나무를 원료로 한 직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통한 직조공예를 교육을 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지난해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까지 약 1,000명가량이 저희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케냐의 다양한 부문에서 청년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청년들의 그 단체들과도 저희가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뿐만이 아니라 대나무를 키우는 그 중심이 되는 농촌 지역의 청년 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장인들, 공예가들과도 협업을 해서 다양한 대나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농민들과도 협업을 해서 기존에 어떤 작물을 키우고 있었든지 간에 대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0명의 농민들이 대나무를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So, for example, 그리고 좀 전에 장인 공예가들과의 협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협업은 저희 혁신센터의 활동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나무 농장에서 나오는 그 원료들이 결국은 장인들의 작업장으로 가고요. 거기에서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저희가 그 제품의 판매를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좀 사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시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런 대나무 농장을 통한 탄소 포집 효과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나무는 18개월 이후부터 판매가 가능하고 3, 4년 정도가 되면은 다양한 대나무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대나무들의 탄소 포집 효과를 개량화해서 또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대나무를 심으면은 4학년이 되면은 이 대나무 아무리 작은 농장이라 하더라도 이 대나무를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득으로 등록금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고등학생까지도 저희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대나무를 심으면은 3학년 때부터는 조금씩 소득을 창출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 대나무 농장의 모습, 그리고 오른쪽에 그런 교육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 초기부터 함께 했는데요. 이제 대나무를 통해서 5만 실링 가량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래서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는 저희의 혁신센터에서 장인들과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그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이 왼쪽 위에 보시면은 벤치가 있는데요. 이것이 4년 정도 키운 대나무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을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에 청년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대나무 바구니도 함께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농촌에서 사용되는 바구니들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들과 만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여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귀걸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라이트 이니셔티브 발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도 생각보다 잘 들렸죠. 이 문라이트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지역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정말 empowerment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지 지역의 주민들이 남지 않습니까? 지역의 주민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규모 농민들과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산 라인 그리고 그 제품들의 그 시장 접근 자체를 훨씬 더 폭을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육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만의 사업을 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한 장점으로 보였고요. 관계들,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델이 확산이 되면은 정말 전 세계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임팩트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센터 역시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자, 서정남 선생님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시죠?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럼 질문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저희 벨리스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 어종으로 치고 있는 가물치라는 어종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미국으로 수입되고 나서는 미국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돼서 몬스터피쉬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것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비용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실제로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베스가 국내에서 들어왔을 때는 지금 이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퇴치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실제로 미국이 원산지인 베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나라의 원산지인 가물치가 미국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데 결국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건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인간의 이기심이나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태계 교란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로 바꿔서 생태계 교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질문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했는지 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영감을 받아서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뭐 어떤 자극이 있었는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슨 자극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베스라는 어종을 처음 발견했을 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퇴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영양학적으로 가치도 높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도 굉장히 활용성이 높은 어종으로 수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실제로 우리 모습을 발견했었거든요. 뭔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편견에 갇혀 있거든요. 실제로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되게 덩치가 크지만 사실 뭔가 성격이 좀 소심한 편이고 이제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리고 실제로 뭔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견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처음 보자마자 안 좋게 보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베스를 발견하고 나서 내가 이것으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처음 이제 찾아갔던 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베스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베스 어떻게 생각해? 얘기했는데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먹어봤어?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안 먹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은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베스를 통해서 당신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편견을 바꿔주게 되면 다양한 생태계 교란종이나 다양한 편견 때문에 가치를 잃고 있는 것들이 다시 사이클을 찾고 다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런 미션을 가지게 된 게 제일 큰 사업의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란 선생님.
잘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멕시코를 나중에 가게 되면 또 실제로 거기서 만나서 얘기하게 된다면 거기서 더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여기 그 공통 질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The first speaker that is going to 네, answer this 모든 연사분들이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정남 선생님 여전히 좀 참여를 해 주시고요. This common question is 자, 이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떤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겪고 계시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저희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성장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비즈니스를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알아주고 있는데 다음 챕터로 저희가 해외에 나가거나 해외에 있는 다양한 팀들과 해외의 다양한 생태계 교란종들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같이 해결하는 비즈니스들을 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너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해외를 방문하거나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졌고 그런 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실내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해외에 있는 많은 팀들과 교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Soyoung Nam. 감사합니다. 서정남 선생님. 그러면 아니사 씨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Thank you for the question. As for me, 네, the big 질문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신 배경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연구자 출신도 있고 건설 산업 출신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여성인데요. 건설 산업 자체가 중년 남성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도 있었는데요. 건설 산업의 어떤 그 기업에서 저를 굉장히 깔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당신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들을 좀 극복하고 출신 배경이 다르지만 마케팅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소통을 화상회의나 전화로 하고 있죠. 만나서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기존 건설 산업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기가 더 편해진 느낌도 있습니다. 이 건설 산업의 관계자들 모임에 가보면은 전부 중년 남성이고요. 저 같은 사람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하면은 사실 좀 더 편합니다. 이 기존 업계 관계자분들을 뭐 줌에 초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도 뭔가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 사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그 청년의 창의성을 보여주시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답변은 체리성께서 해주시죠. 장애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정부가 좀 저희 활동에 지지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청을 하면 답변을 하죠. 처음에는 변화하는 모습 같지만 나중에는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 같은 경우 그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을 보냈었습니다. 그 답변이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아무런 실천이나
혜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부 장관과 지난주에도 면담을 하려고 했었고요. 또 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청소년들이 환경부 장관을 만나자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정부 부처들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긴 한데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래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방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너무 급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차별을 하는 것 같고 그냥 우리의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활동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차별적인 행동이라던가 내지는 편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직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선 일단 첫 번째 장애물 관련해서는 좀 그 정책 위반자들로부터 뭔가가 서명을 한다라든가 서한에 대해서 서명을 하게끔 한다라든가 약속을 하게끔 자꾸 유도를 해내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25일에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그 학생 파업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서약서에 서명을 하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안에 대해서 약속하겠다라는 서약서 서명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파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길거리에 나가건다라던가 집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도 저희가 저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그 학생 파업이 더 확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에는 그 저희 조직이 한 3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이제는 100명 정도가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약간 이득을 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성지연 씨. 예,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요구안에 대해서 이제 뭐 답변을 못 듣고 있다라고 들으셨죠? 그래서 실제 정부 당국들이 정부 부처가 실제로 실행을 해야지만 또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구안들이 더 앞으로 진전을 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말 그야말로 큰 장애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편견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특히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하면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말을 다 듣기를 어른들은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뭔가를 좀 청소년들의 말에 대해서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편견을 갖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편견을 갖기 전에 정말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경청하고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신 게 예, 어떤 서약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뭐 MOU를 한다라든가 이러한 협약, 서약들을 서명함으로써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지도자들의 역할도 우리가 잘 규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이니셔티브를 시작을 하면 특정 일정 내에서 이거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라이트 쪽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들이 주도를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기존의 어떤 그 산업을 좀 대체를 하고 또 다른 목재를 좀 대나무로 대체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의 그 주장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라는 것이 케냐에서는 새롭게 소개되는 그런 나무인데요. 특히 상업적인 생산 에 있어서는 새롭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지도자들, 또 정책 당국, 그리고 농민들의 가족들, 또 청년들에게 이 대나무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혜택을 주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욱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움은 바로 정책의 실행인데요. 대나무와 관련된 그 정책의 문제입니다. 대나무와 관련된 대나무의 생산, 그리고 묘목, 줄기의 판매 등과 관련된 지침이 전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이 대나무를 키우고 산업에 진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목재 산업, 의 경우에는 대나무가 아닌 다른 목재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가구를 만들거나 할 때도 다른 목재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을 설득을 해서 대나무로 제품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시 교육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대나무를 잘 키워서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 대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지를 또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시간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저희의 기회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청년들이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집에 있는 청년들과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면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여 가지고 물리적으로 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면은 굳이 모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효과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대나무에서 가장 빠르게 최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라이트 이니셔티브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정책이 문서로서 나와 있는 것과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투자가 장기적인 투자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산과 관련된 전략을 들어보니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이 지속 가능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지만 또 그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뭔가 성과를 어떤 유산으로서 남기고 싶죠.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을 교육하고 그 청년들의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더 생산성을 상당히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문라이트에 대해 들어와 있었는데요. 자, 정부가 이러한 사업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포용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Right now, the government was able to bring in a permanent 네, 현재 partnership with 정부에서는 SOCAFRIS, the Kenya Forestry Research Institute. 케냐 산림연구소라고 하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생물종 그리고 특수 작물들과 관련된 연구와 지원을 진행하는데요. 대나무가 바로 이 특수 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전수하고 저희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교육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케냐 내에 그 특정 지역 카운티에서 대나무 숲을 조성을 하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나무 숲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대나무의 분류가 달라진 것인데요. 과거에는 이 대나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자라는 풀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작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저희가 그 대나무 숲을 조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원을 했을 때 그 결과로 대나무 제품을 갖다 팔 수 있는 시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3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로서도 이번 세션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네, 그 성진 씨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듣고 또 이들을 참여시켜서 지금 당장 행동하라라는 건데요. 이것이 아주 적절한 마지막 발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30초씩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성진 씨부터 시작할까요? 그런 다음에 성정남 선생님은 퇴장하신 것 같고, 예, 성준 씨, 그다음에 아니사, 그다음에 그 문라이트, 그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게 발언을 하고 지금 경청하고 지금 행동하고 청소년들을 참여시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네트워킹을 하고 청소년들을 연계를 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국민들의 힘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지만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사실 이미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만 아직 변하기에는 뭐 늦지 않았고 아직 뭐 2020년도 2개월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을 하고 모든 사람을 더 참여시켜서 더 나은 그 변화를 야기하고 확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준 씨. 예, 아니사 씨. Thank you. I just want to add up from what Cherry have said.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방향에서 몇 말씀 덧붙이고 싶은데요. 저는 젊습니다. 우리 모두 젊고 창의적이고 개방적이고 기존에 없었던 그런 점들을 연결해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끼리 네트워킹을 한다면 그리고 협력한다면 더욱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라이트 이니셔티브의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me, I'll say, basing on the demographics, it is a reality that at the end of the day, young people should be key in 네. terms of engagement when you're looking at community development and also 지역사회 different solutions to community 발전이라든가 다양한 그 지역 차원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케냐의 인구 구조를 봐도 그렇고요. 사회연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점점 더 많은 케냐 청년들이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자신들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들이 그렇게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정남 선생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네,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많은 팀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결국에는 차별적인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편견과 차별 때문에 많이 좌절하고 많이 힘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차별과 편견들이 많이 없어져서 젊은 우리 팀들이 더 좋은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사회에 많은 임팩트를 끼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ere 네, is 감사합니다. 예, 정말 아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과 지속을 하자, 이해 당사자들과 연계하자, 국민들의 힘을 키우자, 너무 늦지 않았다. 예, 젊은이로서 예, 이득이 있다. 네트워킹을 하자. 젊은 사람들이 정말 그야말로 지역 공동체에서 주체가 되자 책임 있는 활동을 하자.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주 많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전 세계에서 참여하신 참가자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못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G-SEF 사무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제공한 것 자체가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에 모든 분들 멕시코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